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가요?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영상을 찾아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돌보려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애쓰셨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시적으로 나아진 것 같다가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좌절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노력들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도, 모든 노력이 당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불안과 외로움으로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해답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따뜻한 방법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거나 누우셔서 천천히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어깨에 힘을 빼시고 턱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른 모든 걱정들을 잠시 내려두셔도 됩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불안이라는 감정과 깊이 만나기. 불안의 진짜 모습 이해하기. 불안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우리의 마음이 미리 걱정하고 준비하려는 것이죠. 원래 불안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이었습니다.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사바나에서 살 때 위험을 미리 감지해서 대비하도록 도와주는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사자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몸이 긴장되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은 도망치거나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실제 위험이 아닌 상황에서도 이 경보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곤 합니다. 발표를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뇌는 마치 생존이 달린 문제인 것처럼 반응합니다. 불안할 때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얕아지며 손에 땀이 납니다. 소화가 안 되고 근육이 긴장되며 머리가 어지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준비가 부족한 건 아닐까? 나만 이렇게 불안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반복되며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여러 개의 TV가 동시에 켜져 있는 것처럼 시끄럽고 혼란스럽죠. 집중도 안 되고 밤에 잠들기도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의 91%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일부가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과도한 준비가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불안과 친구 되기.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불안과 친구가 되어 보세요. 불안을 적으로 여기고 싸우려 할수록 더 커집니다. 저항하는 것에는 지속성이 있다는 법칙이 있거든요. 대신 불안을 이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아, 불안이 또 왔구나. 안녕, 불안아. 너는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함께 천천히 숨 쉬어보자. 불안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이 조마조마, 두근이 같은 이름을 짓기도 하죠. 이렇게 하면 불안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나를 방문한 감정이라는 거리감이 생깁니다.
불안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더 준비해야 해라고 말한다면 실제로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위험해라고 말한다면 실제 위험인지 상상 속 위험인지 구분해 보세요. 완벽해야 해라고 말한다면 완벽의 기준이 현실적인지 점검해 보세요. 불안은 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정말로 준비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실제로 주의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불안은 필요 이상으로 크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불안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조금 과도할 뿐입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토스트를 굽는 것에도 울리는 것처럼요. 호흡으로 불안 달래기.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얕고 빠른 호흡은 뇌에게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서 불안을 더 키웁니다. 반대로 깊고 천천한 호흡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연습해 보세요. 편안하게 앉거나 누우세요. 등을 곧게 펴되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세요.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에 올려주세요. 이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도록 해주세요. 4초 동안 천천히. 잠시 숨을 편안하게 멈춰주세요. 이제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 주세요. 마치 촛불을 끄지 않을 만큼 부드럽게. 6초 동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고 6초 동안 내쉬세요. 어떠세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나요? 심장박동이 조금 느려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나요? 2부 외로움의 깊은 바다 항해하기. 외로움의 여러 얼굴들. 외로움은 참으로 복잡하고 다층적인 감정입니다.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더 외롭게 느껴지기도 하죠. 파티에서, 회사에서, 가족 모임에서도 마치 유리병 너머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역설 중 하나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더 외롭다는 것입니다. SNS를 통해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지만 정작 진정한 연결감은 느끼지 못합니다. 수백 명의 팔로워가 있고 수십 개의 좋아요를 받아도 깊은 밤 혼자 있을 때는 여전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외로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적 외로움은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들이 부족할 때 느끼는 것입니다. 주말에 연락할 친구가 없거나 함께 밥 먹을 동료가 없을 때의 그 씁쓸함.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나만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죠. 감정적 외로움은 더 깊습니다. 사람들은 있지만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나의 진짜 모습을 알고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의 공허함입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 같은 피로감이죠. 실존적 외로움은 가장 깊은 차원의 외로움입니다. 나는 왜 살고 있지? 내 존재에 의미가 있을까? 이 넓은 우주에서 나는 얼마나 작고 무의미한 존재일까? 와 같은 근본적인 의문에서 오는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종류의 외로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결에 대한 깊은 갈망입니다.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는 마음,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소속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갈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온전한 자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고 의미를 찾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나에게 문제가 있나?
왜 나만 이렇게 혼자일까?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들은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외로움은 더 많은 연결이 필요하다는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신호일 뿐입니다. 혼자 있음과 외로움의 차이.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건강한 혼자 시간의 특징들을 살펴볼까요? 자유롭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로움. 자신과의 대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요리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반응을 걱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활동 자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혼자 있지만 원한다면 언제든 누군가에게 연락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반면 불건강한 외로움의 특징들을 보면 고립되고 버려진 느낌이 듭니다. 마치 세상에서 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은 착각, 자기 비판적 사고가 강해집니다. 내가 이상해서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같은 생각들이 반복됩니다.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체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 솔리튜드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선택한 고독, 풍요로운 혼자 시간을 의미합니다. 외로움이 강요된 고립이라면 솔리튜드는 선택한 평온함입니다. 솔리튜드를 기르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혼자 카페에 가서 책 읽기나 사람들 관찰하기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혼자 온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당신의 모습이 자연스럽고 멋있어 보일 겁니다. 혼자 영화관에 가보세요. 좋아하는 영화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영화 선택에 대해 타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하기.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어떤 목소리인가요? 비판적이고 가혹한 목소리인가요? 아니면 따뜻하고 격려하는 목소리인가요?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비평가가 됩니다. 친구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을 자신에게는 거침없이 합니다. 너 진짜 바보야. 또 실수했네. 넌 정말 쓸모없어.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네. 오늘부터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처럼 말해보세요. 실수했지만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너에게는 분명 좋은 점들이 많아. 누구나 실수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3부 마음의 안전기지 만들기. 물리적 안전 공간 창조하기. 집안에서 당신만의 안전기지를 만들어 보세요.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외로움이 몰려올 때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 같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는 당신을 위로해주는 것들을 모아두세요. 부드러운 담요나 쿠션, 좋아하는 향초나 디퓨저, 차분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스피커나 헤드폰, 위로가 되는 책들, 소중한 사진들,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는 머그컵. 이 공간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침대 한 구석이어도 좋고 소파 한 자리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 있을 때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어떤 판단이나 비판도 없습니다. 울어도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쉬어도 됩니다. 마치 어릴 때 이불 속에서 느꼈던 그 안전함처럼 세상의 모든 걱정으로부터 잠시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힘든 날에는 이곳으로 와서 잠시 숨을 고르세요. 세상과 조금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지금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기 돌봄의 구체적 실천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잘 돌봐야 다른 사람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자신이 먼저 착용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처럼요. 좋아하는 차나 커피를 정성스럽게 끓여보세요.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차잎이나 원두의 향기를 맡으며 그 과정 자체를 명상처럼 즐겨보세요. 완성된 음료를 마실 때도 첫 모금의 온기와 맛을 천천히 음미하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목욕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했어.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잘 버텨냈어. 이제 모든 피로와 걱정들을 물과 함께 흘려보내자.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리며 스트레스도 함께 씻겨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세요.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하기, 독서하기, 요리하기,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과거에 당신에게 기쁨을 주었던 활동들입니다. 처음에는 예전만큼 재미있지 않네 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즐거움이 돌아올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세요. 음식을 만든 사람들, 재료를 기른 농부들, 운송해준 사람들,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며 드세요. 음식의 색깔, 향기, 질감, 맛을 하나하나 음미하세요. 일찍 잠자리에 들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잠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에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자신에게 격려의 편지를 써보세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에게라고 시작해서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희망적으로 써보세요.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읽어보세요. 과거의 성취나 좋은 기억들을 의식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친구를 도와준 경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경험, 누군가를 웃게 만든 경험. 이런 기억들이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4부 연결의 실타래 천천히 만들어가기. 작은 연결부터 시작하기. 연결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깊고 의미 있는 우정이나 사랑을 갑자기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순간들, 작은 교감들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주문할 때 직원과 잠깐 눈을 마주치며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것. 길에서 마주친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주인과 몇 마디 나누는 것. 온라인에서 누군가의 글에 진심 어린 댓글 하나 다는 것.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돼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같은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말들. 이런 작은 교감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연결감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온기를 느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온라인 연결의 현명한 활용 디지털 시대의 장점을 활용해 보세요. 같은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게임, 독서, 요리, 반려동물, 여행, 영화. 무엇이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우실 겁니다. 내가 말해도 될까?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 의견이 틀렸으면 어쩌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심 어린 소통을 반깁니다. 온라인에서도 진정성은 전해집니다. 댓글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좋은 게시물을 봤을 때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돼요. 덕분에 새로운 걸 배웠어요. 같은 간단한 말들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점차 더 구체적인 경험이나 의견을 나눠보세요. 자신만의 팁이나 경험담, 실패담까지도 솔직하게 나누면 더 깊은 공감과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오프라인 연결로의 발전. 온라인에서 시작된 인연을 오프라인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작은 모임을 가져보세요. 커피 한 잔, 산책 한 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도서관의 독서 모임, 주민센터의 취미 강좌, 교회나 절의 봉사활동, 환경보호나 동물보호 같은 자원봉사. 공통의 목적이나 관심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의미 있는 대화의 기술. 표면적인 대화에서 벗어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잘 지내세요? 라는 인사 대신 요즘 무엇이 당신을 기쁘게 해요?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자신도 진솔하게 나눠보세요.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클 때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이런 진솔함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경청의 깊은 기술. 상대방이 말할 때는 진정으로 들어주세요. 답변을 준비하거나 조언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들어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그랬구나. 정말 힘드셨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와 같은 공감의 표현을 해주세요. 때로는 해결책보다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그런 기분 들 수 있어요. 당연히 화날 만한 일이네요. 슬플 수밖에 없었겠어요. 감정에 대한 판단 없이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챙기기의 힘. 진정한 관심은 기억에서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말했던 중요한 일들을 기억하고 나중에 물어보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면접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픈 가족분은 좀 어떠세요? 새로 시작한다던 취미는 어떠세요? 걱정하셨던 그 일은 잘 해결됐나요? 이런 관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내 말을 정말로 들어주는구나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6부 감정과의 지혜로운 동행. 감정을 메신저로 이해하기. 감정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각각의 감정이 전하는 메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슬픔의 메시지. 소중한 것을 잃었구나. 위로가 필요해. 충분히 애도할 시간을 가져. 슬픔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랑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분노의 메시지. 내 경계가 침범당했어. 뭔가 부당한 일이 일어났어. 나를 보호해야겠어. 분노는 자신을 지키려는 건강한 본능입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건설적이어야 합니다. 불안의 메시지. 준비가 필요해. 주의 깊게 살펴봐. 안전을 확보해야겠어. 불안은 위험을 미리 감지하려는 우리 뇌의 보호 시스템입니다. 외로움의 메시지. 연결이 필요해. 소속감을 찾고 싶어. 사랑이 필요해. 외로움은 우리가 관계적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죄책감의 메시지. 누군가에게 미안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죄책감은 우리의 도덕적 나침반입니다. 이렇게 감정의 메시지를 듣고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감정 조절의 핵심입니다. 감정과의 대화법. 감정을 바꾸려 하지 말고 대신 감정과 대화해 보세요. 슬픔이 찾아왔을 때, 지금 나는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슬픔아, 안녕. 너도 내 마음의 소중한 일부야. 내가 오는 이유가 있을 거야.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니? 불안이 왔을 때, 불안이 찾아왔네. 불안아, 나를 걱정해줘서 고마워. 너는 항상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 하지만 지금은 안전해. 함께 천천히 숨 쉬어보자. 외로움이 몰려올 때, 외로움이 밀려오는구나. 외로움아, 너는 내가 사랑과 연결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지? 알겠어. 나도 그런 마음이야.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분노야, 너는 내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상황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거야?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고마워. 하지만 현명하게 표현해보자. 이렇게 감정과 대화하듯 접근하면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나를 방문한 손님이라는 거리감이 생깁니다. 감정의 파도 타기 강한 감정이 밀려올 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1. 파도 알아차리기야. 지금 강한 감정이 오고 있구나. 그 감정을 적으로 보지 말고 파도로 생각하기. 2. 파도 관찰하기. 이 감정이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지? 가슴인가, 배인가, 목인가? 3. 파도와 함께 숨쉬기. 감정과 싸우지 말고 호흡으로 함께 움직이기. 4. 파도 지나가기. 기다리기. 이것도 지나갈 거야. 모든 감정은 영원하지 않아. 5. 파도 이후에 고요함. 강한 감정이 지나간 후에 오는 평온함을 느끼기. 파도는 아무리 높아도 언젠가는 해변으로 돌아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7부 실전 대처법과 응급처치. 급성 불안 발작 대처법. 갑자기 심한 불안이나 공황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며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하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 같고 현실감이 없어지며 내가 미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한 구체적인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릴게요. 즉시 실행 단계.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조용한 화장실이나 구석진 공간을 찾으세요. 가능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금 좀 힘들어서 함께 있어 줄 수 있어? 라고 요청하세요. 앉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앉으세요. 바닥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478 응급호흡법. 저와 함께 해보세요. 더 천천히, 더 의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입을 완전히 비우고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1, 2, 3, 4, 7초 동안 숨을 참으세요. 처음에는 힘들면 편한 만큼만 하셔도 됩니다. 1, 2, 3, 4, 5, 6, 7.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1, 2, 3, 4, 5, 6, 7, 8. 이것을 4번 반복해 보세요.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편한 리듬을 찾으세요. 5-4-3-3-2-1 접지법. 현실감을 되찾기 위한 방법입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주변에서 보이는 것 5가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세요. 빨간 의자, 하얀 벽, 초록색 식물, 갈색 책상, 파란 커튼. 색깔과 함께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만질 수 있는 것 4가지를 실제로 만져보세요. 의자 팔걸이의 딱딱함, 옷의 부드러운 질감, 휴대폰의 차가운 표면, 머리카락의 감촉. 촉감에 집중하세요. 들리는 소리 3가지에 집중하세요. 에어컨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냄새 2가지를 맡아보세요. 공기의 냄새, 커피 냄새, 향수 냄새. 의식적으로 냄새를 맡아보세요. 맛 1가지를 느껴보세요. 입안의 침의 맛이라도 좋고 물을 마시거나 껌을 씹어서 맛을 느껴보세요. 깊은 우울감과 절망 순간들. 어떤 날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큰 도전이 됩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런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신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지 마세요. 최소 생존 모드. 이런 날에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 물 한 잔 마시기. 몸의 70%는 물입니다. 탈수는 우울감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뭐든지 조금이라도 먹기. 과자 하나, 우유 한 모금, 바나나 한 조각이라도 좋습니다. 뇌가 기능하려면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씻지 못해도 얼굴만이라도 차가운 물로 적시기. 차가운 물은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5분이라도 밖에 공기 마시기. 베란다나 창문 옆이라도 좋습니다. 햇빛과 신선한 공기는 자연스러운 치료제입니다. 누군가에게 힘들다고 한마디라도 말하기.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라도 좋습니다. 이것만 해도 자신을 충분히 칭찬해 주세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도 이만큼 하다니 대단해. 작은 빛 찾기. 완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을 때도 작은 빛들을 찾아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부드러운 담요의 포근함. 좋아하는 음악이 주는 위로. 반려동물의 따뜻한 체온과 무조건적 사랑.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변화. 식물의 작은 새싹이나 꽃봉오리. 이런 작은 것들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아주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8부 희망과 회복의 이야기. 회복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드시더라도 회복은 가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어둠을 지나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회복은 일직선이 아닙니다. 때로는 두 걸음 앞으로 가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이제 많이 나아진 것 같아라고 느꼈다가 갑자기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회복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마치 상처가 아물 때 가끔 아프고 가려운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면서 때로는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진전들을 인정하기 거대한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작은 진전들을 인정하고 축하하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10분 더 일찍 일어났어. 오늘은 친구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어. 오늘은 맛있는 걸 먹었어. 오늘은 5분 동안 산책했어.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만 비교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회복력의 근육 기르기. 회복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처럼 연습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매일 작은 도전을 받아들여 보세요. 새로운 음식 주문해 보기, 모르는 길로 산책해 보기,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 보기.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이 방법은 나에게 맞지 않는구나.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자. 당신만의 회복 스토리. 과거를 돌아보세요. 이전에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생각을 했으며 누가 도움을 주었고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회복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놀라운 반전들로 가득합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 뜻밖의 기회, 갑작스러운 깨달음. 이런 것들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1년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의 고통을 극복하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강해진 당신의 모습을. 그 미래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지금은 힘들어도 괜찮아. 이 시간도 의미가 있어. 너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조금만 더 버텨봐.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어. 마무리 함께하는 여정. 오늘부터의 작은 실천들. 하루에 한 번, 3분 동안 깊게 호흡하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기. 창밖 하늘을 10초만 바라보기.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기. 마음에 드는 글귀 하나를 노트에 적어보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기. 작은 미소를 누군가에게 건네보기.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회복의 길이 됩니다. 위대한 변화는 늘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만 골라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움직임, 그 한 발자국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한 용기를 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도, 마음이 무너지는 밤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공간, 이 시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감싸 안아주는 이야기들이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귀 기울이면 당신 곁에도 따뜻한 마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여정.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때때로 외로움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안이 문을 두드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의 이 시간을 떠올려 주세요. 당신은 혼자 견뎌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온 사람이고 앞으로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당신의 속도대로 걸어가세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이 여정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의 아픔조차도 누군가의 마음을 감싸는 따뜻한 이야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에 남는 문장이나 가장 공감된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당신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그 감정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영상을 찾아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돌보려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애쓰셨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시적으로 나아진 것 같다가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좌절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노력들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도, 모든 노력이 당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불안과 외로움으로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해답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따뜻한 방법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거나 누우셔서 천천히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어깨에 힘을 빼시고 턱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른 모든 걱정들을 잠시 내려두셔도 됩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불안이라는 감정과 깊이 만나기. 불안의 진짜 모습 이해하기. 불안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우리의 마음이 미리 걱정하고 준비하려는 것이죠. 원래 불안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이었습니다.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사바나에서 살 때 위험을 미리 감지해서 대비하도록 도와주는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사자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몸이 긴장되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은 도망치거나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실제 위험이 아닌 상황에서도 이 경보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곤 합니다. 발표를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뇌는 마치 생존이 달린 문제인 것처럼 반응합니다. 불안할 때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얕아지며 손에 땀이 납니다. 소화가 안 되고 근육이 긴장되며 머리가 어지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준비가 부족한 건 아닐까? 나만 이렇게 불안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반복되며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여러 개의 TV가 동시에 켜져 있는 것처럼 시끄럽고 혼란스럽죠. 집중도 안 되고
밤에 잠들기도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의 91%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일부가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과도한 준비가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불안과 친구되기.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불안과 친구가 되어 보세요. 불안을 적으로 여기고 싸우려 할수록 더 커집니다. 저항하는 것에는 지속성이 있다는 법칙이 있거든요. 대신 불안을 이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아, 불안이 또 왔구나. 안녕, 불안아. 너는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함께 천천히 숨 쉬어보자. 불안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이 조마조마, 두근이 같은 이름을 짓기도 하죠. 이렇게 하면 불안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나를 방문한 감정이라는 거리감이 생깁니다. 불안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더 준비해야 해라고 말한다면 실제로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위험해라고 말한다면 실제 위험인지 상상 속 위험인지 구분해 보세요. 완벽해야 해라고 말한다면 완벽의 기준이 현실적인지 점검해 보세요. 불안은 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정말로 준비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실제로 주의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불안은 필요 이상으로 크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불안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조금 과도할 뿐입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토스트를 굽는 것에도 울리는 것처럼요. 호흡으로 불안 달래기.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얕고 빠른 호흡은 뇌에게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서 불안을 더 키웁니다. 반대로 깊고 천천한 호흡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연습해 보세요. 편안하게 앉거나 누우세요. 등을 곧게 펴되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세요.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에 올려주세요. 이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도록 해주세요. 4초 동안 천천히. 잠시 숨을 편안하게 멈춰주세요. 이제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 주세요. 마치 촛불을 끄지 않을 만큼 부드럽게. 6초 동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고 6초 동안 내쉬세요. 어떠세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나요? 심장박동이 조금 느려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나요? 2부 외로움의 깊은 바다 항해하기. 외로움의 여러 얼굴들. 외로움은 참으로 복잡하고 다층적인 감정입니다.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더 외롭게 느껴지기도 하죠. 파티에서, 회사에서, 가족 모임에서도 마치 유리병 너머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역설 중 하나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더 외롭다는 것입니다. SNS를 통해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지만 정작 진정한 연결감은 느끼지 못합니다. 수백 명의 팔로워가 있고 수십 개의 좋아요를 받아도 깊은 밤 혼자 있을 때는 여전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외로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적 외로움은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들이 부족할 때 느끼는 것입니다. 주말에 연락할 친구가 없거나 함께 밥 먹을 동료가 없을 때의 그 씁쓸함.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나만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죠. 감정적 외로움은 더 깊습니다. 사람들은 있지만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나의 진짜 모습을 알고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의 공허함입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 같은 피로감이죠. 실존적 외로움은 가장 깊은 차원의 외로움입니다. 나는 왜 살고 있지? 내 존재에 의미가 있을까? 이 넓은 우주에서 나는 얼마나 작고 무의미한 존재일까? 와 같은 근본적인 의문에서 오는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종류의 외로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결에 대한 깊은 갈망입니다.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는 마음,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소속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갈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온전한 자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고 의미를 찾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나에게 문제가 있나? 왜 나만 이렇게 혼자일까?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들은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외로움은 더 많은 연결이 필요하다는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신호일 뿐입니다. 혼자 있음과 외로움의 차이.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건강한 혼자 시간의 특징들을 살펴볼까요? 자유롭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로움. 자신과의 대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요리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반응을 걱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활동 자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혼자 있지만 원한다면 언제든 누군가에게 연락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반면 불건강한 외로움의 특징들을 보면 고립되고 버려진 느낌이 듭니다. 마치 세상에서 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은 착각, 자기 비판적 사고가 강해집니다. 내가 이상해서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같은 생각들이 반복됩니다.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체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 솔리튜드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선택한 고독, 풍요로운 혼자 시간을 의미합니다. 외로움이 강요된 고립이라면 솔리튜드는 선택한 평온함입니다. 솔리튜드를 기르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혼자 카페에 가서 책 읽기나 사람들 관찰하기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혼자 온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당신의 모습이 자연스럽고 멋있어 보일 겁니다. 혼자 영화관에 가보세요. 좋아하는 영화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영화 선택에 대해 타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하기.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어떤 목소리인가요? 비판적이고 가혹한 목소리인가요? 아니면 따뜻하고 격려하는 목소리인가요?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비평가가 됩니다. 친구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을 자신에게는 거침없이 합니다. 너 진짜 바보야.
또 실수했네. 넌 정말 쓸모없어.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네. 오늘부터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처럼 말해보세요. 실수했지만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너에게는 분명 좋은 점들이 많아. 누구나 실수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3부 마음의 안전기지 만들기. 물리적 안전 공간 창조하기. 집안에서 당신만의 안전기지를 만들어 보세요.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외로움이 몰려올 때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 같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는 당신을 위로해주는 것들을 모아두세요. 부드러운 담요나 쿠션, 좋아하는 향초나 디퓨저, 차분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스피커나 헤드폰, 위로가 되는 책들, 소중한 사진들,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는 머그컵. 이 공간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침대 한 구석이어도 좋고 소파 한 자리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 있을 때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어떤 판단이나 비판도 없습니다. 울어도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쉬어도 됩니다. 마치 어릴 때 이불 속에서 느꼈던 그 안전함처럼 세상의 모든 걱정으로부터 잠시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힘든 날에는 이곳으로 와서 잠시 숨을 고르세요. 세상과 조금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지금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기 돌봄의 구체적 실천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잘 돌봐야 다른 사람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자신이 먼저 착용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처럼요. 좋아하는 차나 커피를 정성스럽게 끓여보세요.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차잎이나 원두의 향기를 맡으며 그 과정 자체를 명상처럼 즐겨보세요. 완성된 음료를 마실 때도 첫 모금의 온기와 맛을 천천히 음미하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목욕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했어.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잘 버텨냈어. 이제 모든 피로와 걱정들을 물과 함께 흘려보내자.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리며 스트레스도 함께 씻겨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세요.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하기, 독서하기, 요리하기,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과거에 당신에게 기쁨을 주었던 활동들입니다. 처음에는 예전만큼 재미있지 않네 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즐거움이 돌아올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세요. 음식을 만든 사람들, 재료를 기른 농부들, 운송해준 사람들,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며 드세요. 음식의 색깔, 향기, 질감, 맛을 하나하나 음미하세요. 일찍 잠자리에 들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잠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에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자신에게 격려의 편지를 써보세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에게라고 시작해서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희망적으로 써보세요.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읽어보세요. 과거의 성취나 좋은 기억들을 의식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친구를 도와준 경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경험, 누군가를 웃게 만든 경험. 이런 기억들이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4부 연결의 실타래 천천히 만들어가기. 작은 연결부터 시작하기. 연결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깊고 의미 있는 우정이나 사랑을 갑자기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순간들, 작은 교감들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주문할 때 직원과 잠깐 눈을 마주치며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것. 길에서 마주친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주인과 몇 마디 나누는 것. 온라인에서 누군가의 글에 진심 어린 댓글 하나 다는 것.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돼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같은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말들. 이런 작은 교감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연결감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온기를 느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온라인 연결의 현명한 활용. 디지털 시대의 장점을 활용해 보세요. 같은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게임, 독서, 요리, 반려동물, 여행, 영화. 무엇이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우실 겁니다. 내가 말해도 될까?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 의견이 틀렸으면 어쩌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심 어린 소통을 반깁니다. 온라인에서도 진정성은 전해집니다. 댓글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좋은 게시물을 봤을 때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돼요. 덕분에 새로운 걸 배웠어요. 같은 간단한 말들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점차 더 구체적인 경험이나 의견을 나눠보세요. 자신만의 팁이나 경험담, 실패담까지도 솔직하게 나누면 더 깊은 공감과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오프라인 연결로의 발전. 온라인에서 시작된 인연을 오프라인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작은 모임을 가져보세요. 커피 한 잔, 산책 한 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도서관의 독서 모임, 주민센터의 취미 강좌, 교회나 절의 봉사활동, 환경보호나 동물보호 같은 자원봉사. 공통의 목적이나 관심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의미 있는 대화의 기술. 표면적인 대화에서 벗어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잘 지내세요? 라는 인사 대신 요즘 무엇이 당신을 기쁘게 해요?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자신도 진솔하게 나눠보세요.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클 때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이런 진솔함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경청의 깊은 기술. 상대방이 말할 때는 진정으로 들어주세요. 답변을 준비하거나 조언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들어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그랬구나. 정말 힘드셨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와 같은 공감의 표현을 해주세요. 때로는 해결책보다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그런 기분 들 수 있어요. 당연히 화날 만한 일이네요. 슬플 수밖에 없었겠어요. 감정에 대한 판단 없이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챙기기의 힘. 진정한 관심은 기억에서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말했던 중요한 일들을 기억하고 나중에 물어보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면접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픈 가족분은 좀 어떠세요? 새로 시작한다던 취미는 어떠세요? 걱정하셨던 그 일은 잘 해결됐나요? 이런 관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내 말을 정말로 들어주는구나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6부 감정과의 지혜로운 동행. 감정을 메신저로 이해하기. 감정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각각의 감정이 전하는 메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슬픔의 메시지. 소중한 것을 잃었구나. 위로가 필요해. 충분히 애도할 시간을 가져. 슬픔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랑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분노의 메시지. 내 경계가 침범당했어. 뭔가 부당한 일이 일어났어. 나를 보호해야겠어. 분노는 자신을 지키려는 건강한 본능입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건설적이어야 합니다. 불안의 메시지. 준비가 필요해. 주의 깊게 살펴봐. 안전을 확보해야겠어. 불안은 위험을 미리 감지하려는 우리 뇌의 보호 시스템입니다. 외로움의 메시지. 연결이 필요해. 소속감을 찾고 싶어. 사랑이 필요해. 외로움은 우리가 관계적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죄책감의 메시지. 누군가에게 미안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죄책감은 우리의 도덕적 나침반입니다. 이렇게 감정의 메시지를 듣고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감정 조절의 핵심입니다. 감정과의 대화법. 감정을 바꾸려 하지 말고 대신 감정과 대화해 보세요. 슬픔이 찾아왔을 때, 지금 나는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슬픔아, 안녕. 너도 내 마음의 소중한 일부야. 내가 오는 이유가 있을 거야.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니? 불안이 왔을 때, 불안이 찾아왔네. 불안아, 나를 걱정해줘서 고마워. 너는 항상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 하지만 지금은 안전해. 함께 천천히 숨 쉬어보자. 외로움이 몰려올 때, 외로움이 밀려오는구나. 외로움아, 너는 내가 사랑과 연결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지? 알겠어. 나도 그런 마음이야.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분노야, 너는 내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상황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거야?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고마워. 하지만 현명하게 표현해보자. 이렇게 감정과 대화하듯 접근하면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나를 방문한 손님이라는 거리감이 생깁니다. 감정의 파도 타기. 강한 감정이 밀려올 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1. 파도 알아차리기야. 지금 강한 감정이 오고 있구나. 그 감정을 적으로 보지 말고 파도로 생각하기. 2. 파도 관찰하기. 이 감정이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지? 가슴인가, 배인가, 목인가? 3. 파도와 함께 숨쉬기. 감정과 싸우지 말고 호흡으로 함께 움직이기. 4. 파도 지나가기. 기다리기. 이것도 지나갈 거야. 모든 감정은 영원하지 않아. 5. 파도 이후에 고요함. 강한 감정이 지나간 후에 오는 평온함을 느끼기. 파도는 아무리 높아도 언젠가는 해변으로 돌아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7부 실전 대처법과 응급처치. 급성 불안 발작 대처법. 갑자기 심한 불안이나 공황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며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하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 같고 현실감이 없어지며 내가 미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한 구체적인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릴게요. 즉시 실행 단계.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조용한 화장실이나 구석진 공간을 찾으세요. 가능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금 좀 힘들어서 함께 있어줄 수 있어? 라고 요청하세요. 앉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앉으세요. 바닥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478 응급호흡법. 저와 함께 해보세요. 더 천천히, 더 의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입을 완전히 비우고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1, 2, 3, 4, 7초 동안 숨을 참으세요. 처음에는 힘들면 편한 만큼만 하셔도 됩니다. 1, 2, 3, 4, 5, 6, 7.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1, 2, 3, 4, 5, 6, 7, 8. 이것을 4번 반복해 보세요.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편한 리듬을 찾으세요. 5-4-3-3-2-1 접지법. 현실감을 되찾기 위한 방법입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주변에서 보이는 것 5가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세요. 빨간 의자, 하얀 벽, 초록색 식물, 갈색 책상, 파란 커튼. 색깔과 함께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만질 수 있는 것 4가지를 실제로 만져보세요. 의자 팔걸이의 딱딱함, 옷의 부드러운 질감, 휴대폰의 차가운 표면, 머리카락의 감촉. 촉감에 집중하세요. 들리는 소리 3가지에 집중하세요. 에어컨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냄새 2가지를 맡아보세요. 공기의 냄새, 커피 냄새, 향수 냄새.
의식적으로 냄새를 맡아보세요. 맛 한 가지를 느껴보세요. 입안에 침의 맛이라도 좋고 물을 마시거나 껌을 씹어서 맛을 느껴보세요. 깊은 우울감과 절망 순간들. 어떤 날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큰 도전이 됩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런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신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지 마세요. 최소 생존 모드 이런 날에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 물 한 잔 마시기. 몸의 70%는 물입니다. 탈수는 우울감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뭐든지 조금이라도 먹기. 과자 하나, 우유 한 모금, 바나나 한 조각이라도 좋습니다. 뇌가 기능하려면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씻지 못해도 얼굴만이라도 차가운 물로 적시기. 차가운 물은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5분이라도 밖에 공기 마시기. 베란다나 창문 옆이라도 좋습니다. 햇빛과 신선한 공기는 자연스러운 치료제입니다. 누군가에게 힘들다고 한마디라도 말하기.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라도 좋습니다. 이것만 해도 자신을 충분히 칭찬해 주세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도 이만큼 하다니 대단해. 작은 빛 찾기. 완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을 때도 작은 빛들을 찾아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부드러운 담요의 포근함. 좋아하는 음악이 주는 위로. 반려동물의 따뜻한 체온과 무조건적 사랑.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변화. 식물의 작은 새싹이나 꽃봉오리. 이런 작은 것들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아주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8부 희망과 회복의 이야기. 회복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드시더라도 회복은 가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어둠을 지나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회복은 일직선이 아닙니다. 때로는 두 걸음 앞으로 가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이제 많이 나아진 것 같아라고 느꼈다가 갑자기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회복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마치 상처가 아물 때 가끔 아프고 가려운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면서 때로는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진전들을 인정하기 거대한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작은 진전들을 인정하고 축하하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10분 더 일찍 일어났어. 오늘은 친구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어. 오늘은 맛있는 걸 먹었어. 오늘은 5분 동안 산책했어.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만 비교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회복력의 근육 기르기 회복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처럼 연습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매일 작은 도전을 받아들여 보세요. 새로운 음식 주문해 보기, 모르는 길로 산책해 보기,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 보기.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이 방법은 나에게 맞지 않는구나.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자. 당신만의 회복 스토리. 과거를 돌아보세요. 이전에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생각을 했으며 누가 도움을 주었고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회복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놀라운 반전들로 가득합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 뜻밖의 기회, 갑작스러운 깨달음. 이런 것들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1년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의 고통을 극복하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강해진 당신의 모습을. 그 미래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지금은 힘들어도 괜찮아. 이 시간도 의미가 있어. 너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조금만 더 버텨봐.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어. 마무리 함께하는 여정. 오늘부터의 작은 실천들. 하루에 한 번, 3분 동안 깊게 호흡하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기, 창밖 하늘을 10초만 바라보기,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기. 마음에 드는 글귀 하나를 노트에 적어보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기, 작은 미소를 누군가에게 건네보기.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회복의 길이 됩니다. 위대한 변화는 늘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만 골라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움직임, 그 한 발자국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한 용기를 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도, 마음이 무너지는 밤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공간, 이 시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감싸 안아주는 이야기들이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귀 기울이면 당신 곁에도 따뜻한 마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여정.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때때로 외로움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안이 문을 두드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의 이 시간을 떠올려 주세요. 당신은 혼자 견뎌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온 사람이고 앞으로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당신의 속도대로 걸어가세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이 여정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의 아픔조차도 누군가의 마음을 감싸는 따뜻한 이야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에 남는 문장이나 가장 공감된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당신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그 감정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그 이야기를 소중히 읽고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부디 오늘 하루도 당신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빛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